자, 네, 저는 박성환 평가사라고 하고요. 네, 감정평가 보상법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소문이 그렇게 나진 않았는데 보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쟤는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다고.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아시겠죠? 5년 동안 당해봤기 때문에 할 얘기는 다 한다고. 그쵸? 지금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공부하시잖아요. 가족한테 돈 받거나 지금 다 남자분이시니까 와이프 있으면 와이프한테 돈 받아 쓰실 거 아니에요. 5년 정도 지나면 가족이 유엔동물이 돼 있어요. 뼈가 없어서 등골을 내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부모님이 뭐 흐느적하고 다녔어 나 5년 차 때는. 그래서 그렇게 안 되시려면은 방법을 좀 잘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뭐 설명회 한 번씩 다 가셨잖아. 그치? 뭐 계산기 준다 해서 가고, 뭐 닌텐도 준다 해서 따라갔잖아. 그쵸? 다 모르겠어. 뭐 어디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얘기 들으세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저는 5년차 합격을 했어요. 5년차 합격을 했고 5년을 공부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은 합격하신 분들 있죠. 자, 요 합격자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180명이 만약에 합격을 했다. 200명이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공부 방법 있잖아요.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비대면이 아니라 이제는 뭐 걸려도 뭐 죽어도 가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면 연수 갈 거예요. 근데 연수 가가지고 이제 술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뭐해서 붙었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붙었다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너는 이거라고 붙었냐? 너 농사 아니야? 이런다고. 전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자 전형적인 방법으로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여기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잘하면 돼. 그리고 이 시점에 괜히 뭐 나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아침에 깨고 그냥 자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뭐 기상 스터디 한다. 그거 기상 스터디 하면 뭐해? 7시에 깼잖아. 12시부터 3시까지 또 자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10시에 일어나서 그냥 기본 강의 쭉 들으시면 돼. 알겠죠? 좀 이 시점에 뭘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따라오시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할 때쯤 하라고요. 제발. 그거 아시겠죠? 뭐 할 때는 안 해도. 그래서 전형적인 방법이 이게 신림동 출신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기타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학자라고 얘네가 이제 그런 애들이야. 이제 도대체 어떻게 붙은지 알 수 없는 애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뭘 생산해내? 합격수기라는 걸 생산해내. 자, 이제 운이 좋으면 나랑 공부 방법이 딱 맞는 사람 걸 갖다 본단 말이에요. 호흡도 잘 맞고 이렇다고. 근데 그러면 다행이야. 근데 이제 요 합격수기를 봤는데 나한테 절대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인데 꾸역꾸역 적용을 시켜요. 그럼 이제 뭐예요? 그게 하자의 승계예요. 하자의 승계. 이게 하자의 승계. 좀 이따 할 거야. 하자의 승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조차도 어떻게 붙었니까 운이 좋아서 붙은 거야. 제가 수업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동네에서 만약에 강사들 몰아가지고 군인들이 이렇게 총 이렇게 해가지고 너 따라와 이러고서 강사들만 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2차 시험 보러 가면 저는 붙을 자신 있어요. 세 과목. 근데 이게 한 번 합격하면 끝이잖아요. 그 한 번 합격을 했을 때 이게 아다리가 딱 터진 거예요. 사실 실제로 제가 과외 붙은 친구들 중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 사람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진담이었어요. 내년에 오면 할인해 줄게. 난 진담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합격을 한 거야.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어디 가서 과외하지 마라. 왜? 아니 그 사람들은 진짜 운이 좋아서 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만든 서브가 시중에 돌면 하자의 승계야. 이 똥이 일로 튄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얘가 3년을 더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 3년을 갖다 처리해 준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마다 공부 방법이 달라. 아시겠죠? 뭐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해. 근데 얘네들 말고 이 숫자도 되게 파랗잖아. 여기 뭐냐면 이제 999명에서 이제 1000명 정도 이제 복귀자들이 있어요. 복귀자. 불합격자라면 좀 마음 아프잖아. 복귀자. 자, 얘네들은
공부 방법이 5가지로 딱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게 딱 5가지야. 하는 짓들이 똑같아. 기본 강의 들을 때 첫 번째가 기본 강의 들을 때 기웃기웃대요. 그러니까 여기 듣다가 여기 사람 없네? 사람 있는 데로 갈까? 거기서 또 앉아. 그러다 듣다 보니까 뭐가 좀 아닌 것 같거든? 또 옮겨. 걔네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중에 있는 거 문제 있잖아요. 소화도 못하는 거 꾸역꾸역 쳐넣는 거. 그것도 이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료. 여기 저기 가가지고 복사집 가서 자료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환경 파괴범이에요. 그 보지도 않은 거 나무 벤 거잖아, 종이도.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하게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2개 더 있어요. 나머지 2개는 꼭 이 시점에 이제 연애를 해요. 아시겠죠? 좀 있으면 이제 여기 뭐 도림천에 물 흐르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여기 걷고 있는 애들이 있어. 둘이 손잡고 요 밑에. 나는 비가 와서 그들이 쓸려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연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연애하지 말라는 게 여기에 지금 몰빵해도 힘든데 연애하면 어때요? 막 살도 빼야 돼요. 저도 지금 20kg 뺐거든. 결혼해야 되니까 집에서 결혼하라고 난리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한다 분위기가 나요? 뭐 고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소영 나오는 날 쌈장 넣어서 이렇게 건네주고 이러면 좀 있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연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서로 되게 보기 안 좋아. 그리고 가끔 이제 평가사들 합격하면 여기 기웃기웃거려. 항상 검은 정장에 검은 가방 든 애들은 평가사야. 걔네들 수습 때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애들 또 밥 사줘. 내 여자친구가 온 거야. 지금 저 헤어진 애가. 짜증나잖아. 그러면 또 2년이 또 흘러가요. 그러니까 연애하지 마. 어차피 지금 안 될 것 같아. 딱 봐도. 그러니까 연애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제발 부탁이니까 장소 제발 하나 정해서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정말로 내가 여기서 공부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승부를 보고 나가세요. 아시겠죠? 요거 이동하는 것도 좀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것만 안 하면은 붙어 나갈 수 있다. 그거. 그 다음에, 제가 뭘 얘기를 들으라는 거냐면은 그날 이제 합격자 설명회 하러 오셨던 분들 계실 텐데 그때는 사실 그 뒤에 선생님들 앉아 있으니까 내가 말을 못 하잖아. 지금은 이론? 그냥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이론은 없는 거야. 우리는 지금 2과목만 시험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실무하고 법규가 있잖아요. 근데 얘 있죠. 사람들이 신기한 게 얘는 몰라. 기본 내용도 모르고 문제도 못 풀겠어. 근데 아침마다 종교 모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말고 잘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뭐 알지도 못하는데 8시 반에 뭐 문제 보잖아. 그러면 이러고 쳐자. 그러면 진짜 뒤통수 확 갈구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 종교 모임을 해가지고 아침에 또 막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하지 말라고. 그냥 자요. 아시겠죠? 하라 할 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하는데 자, 잘 봐요. 얘 있죠. 얘를 갖다가 안 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경전 모임이 따로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기본서를 갖다 쳐 외우는 이제 다른 모임이 있거든요. 이거를 해. 그럼 이제 기본서를 각각 정독해. 그럼 4명이 모여서 기본서를 정독하다 보면 어때요? 4명이 같이 쳐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건 없는 과목이랬잖아. 지금은 얘가 6, 얘가 4가 돼야 돼요. 내가 이게 법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 2차 과목은 되게 변동성이 엄청 심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론이 좀 자신 있다? 나 부동산학원론 잘해서 이론 자신 있다. 미쳐서 그래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시겠죠? 얘가 제일 힘든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진짜 시험 잘 봤다 이랬는데 나오면 그게 꽈락 나인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진짜예요. 이거는 나도 이론이 별로 안 나와서 이론 좀 45점만 이상만 나오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때 55점에 나간 거. 이게 그러니까 예측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는 다 같이 못하는 과목이야. 지가 자신에도 못 보고 못한다 했던 애도 못해요. 어차피 못해.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 3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나가려면은 확정성 있는 걸 좀 하셔야 돼.
그게 얘예요. 얘는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또라이 같은 과목 같은 게 우리 다른 시험에 있어요? 뭐 노무사 애들 계산기 쳐요? 안 치잖아. 5급 쳐? 안 쳐요. 변시? 안 치잖아요. 회계사 애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걔네들은 회계 자체가 실무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미친 시험 같은 게 이게 있냐고. 다른 시험에 없잖아요. 샘플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변별력이 있고 없고는 판단을 못해요. 우리 시험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웠다 했는데 애들이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는 쉬웠다고 생각했는데 다 박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과목이 그래. 샘플이 없어요. 얘는 이제 어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디서 뭐 맨날 부동산 학원론 가르치는 사람들도 가르치고 뭐 회계사도 심지어 가르치는 과목이잖아요. 이론은 만만해가지고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측이 안 돼요. 문제 자체가 예측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정말 위험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부량을 여러분들이 늘린 다음에 정말 확 늘릴 수도 있고 한 권이 아니라 진짜 요만큼 필기노트로 끝내겠다 하면 진짜 끝낼 수 있는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도 샘플이 없어. 근데 봐봐요. 얘.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 지금 사시 없어졌죠? 변시 있죠? 그 다음에 5급 공채 있죠? 그 다음에 입법고시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요번에는 여러분들 다 할 거예요. 이거는 기출에서 제가 중요한 거나 이런 거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노무사. 자 얘네들을 전부 다 뭐가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행정법이 들어가요. 행정법이.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한 번씩 보겠죠. 올해 뭐 출제했지 이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때렸던 게 우리 2015년에 시험이에요. 그 조합설립인가 문제 나왔던 게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 출제를 했는데 그 해 우리 시험에 출제해버렸다고. 그리고 문제 양식이 다 있잖아요. 행정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 양식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쇼 무슨 뭐를 해도 문제 변형이 쉽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고정이 돼 있다고. 장난칠 수 있는 거는 배점밖에 없어요. 왜? 얘는 답안지가 달라요. 이 고등고시 시험하고 우리가 시험 보는 이쪽 있잖아.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은 달라. 여기는 이제 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어디서요? 한산동 걔네 뭐지? 산업인력공단 거기서 이제 하잖아요. 얘네들 그 표준적인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배점이 통일이 돼 있어. 거기에 맞춰서만 푸시면 되는 거야. 문제가 흐름이 이상하게 만들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변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잡고 나중에 우리 여기 잘 들으셔. 저랑 이제 같이 가시면 제가 3기 때 딱 선발을 해드려. 무슨 얘기냐면은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 학원 스터디 하라는 얘기 안 해요. 왜? 이제 나랑 호흡을 맞췄으니까 어디 가도 본인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랬던 사람이 둘 있었어. 둘. 여태까지 둘. 그러니까 거의 해당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냥 쭉 같이 가야 될 건데 진짜 실력이 괜찮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얘기를 해요. 3기 때 내보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부터 법규를 한다? 이거는 시험 붙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제가 뭐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팀 같은 경우도 이게 안 잡히니까 지금 미쳐가지고 얘를 갖다 치고 올라가야 돼요. 얘는 완전히 감각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확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 얘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얘네들을 갖다가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발목을 잡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시간 배분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를 갖다 먼저 해놓으면 얘는 계속해서 반복하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부터 먼저 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게 법규 강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이론 가르쳐도 학원에서 나한테 맨 처음에 연락 왔다니까 이론 할래 법규 할래 그래서 나 법규 할래 이랬어요. 이론이 더 쉽지 않아요? 쉬워서 안 해 이랬어요. 그냥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론이라는 게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물론 강사분들이 또 열심히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웃지 마. 수험생이 열심히 해서 제일 득보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수험생의 역량이 커요. 소위 말하는 글빨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조금 작용하는 과목이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변동성이 적은 게 법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법규부터 무조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좀 꼭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인강으로 듣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근데 얘기하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다른 학원 욕은 안 하는데, 개별법하고 행정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한 번만 욕을 할게요. 뭐냐면, 개별법을 갖다가 먼저 들을래, 행정법을 먼저 들을래 했을 때, 행정법을 먼저 듣고 개별법을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아니야, 개별법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행정법 하셔도 상관없다. 미친 개소리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법이에요. 여러분들 인수분해 배우셨죠? 예를 들면, 노무사가 A, B, 우리가 A, C, 변씨가 A, D, 뭐 이런 식이다. 그러면 이 A를 갖다 공통적으로 묶어놓은 게 뭐예요?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개별법 있잖아요. 노동법은 뭐 아니고 우리 뭐 토지보상법이라든가 감정평가법 이런 법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5급 공채 같은 경우에 뭐 식품위생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일원화시킨 게 행정법이에요. 이걸 모르면 얘가 적용이 안 돼요. 반대로 행정법을 먼저 알아놓으시면은 얘를 갖다 분석하는 게 되게 용이해져요. 근데 저거를 갖다가 개별법 듣고 행정법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강사 자체가 법 과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행정법 끝나시고 개별법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단 가볍게 보시죠. 가볍게 보시고, 자, 제가 이제 왜 그 강의 계획표에 보시면, 자, 보통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 계획표에서 3회차의 행정처분의 유형별검토 있죠. 그게 끝나고 나면 곧장 11회차로 가요. 보통 기본서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권리구제수달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를 갖다 진도표를 바꾼 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서하고 문제를 푸는 게 일원화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주소가 어디 박혀 있는지를 몰라요. 수험생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법조문하고 좀 이따가 그걸 오픈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이거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거 한 번만 체크해 놓으시죠. 자, 오늘 저기 드린 거 요거 1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가 나중에 판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그 법규를 잘 하시려면, 자, 법규는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A가 B를 한 개, C를 이유로 D 하나.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게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묻는 게 법규 문제예요. 답안지를 쓰실 때 항상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A가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어떤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을 한 게 절차를 갖다 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위법하다라는 게 누구 주장이에요? 당사자의 주장이에요. 당사자의 주장.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문제를 보실 때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갑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사인이에요. 원고기 때문에 별 논점이 없는데 이런 거예요.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자, 그러면은 수험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 거부 처분 뭔지 아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 나 뭔지 알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답안지를 줄 때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답안지를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답안지. 감독관은 나랑 상관없는 아저씨 아줌마예요. 예. 채점자를 생각하고 쓰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채점자가 교수고 평가사니까 알겠지. 그러면 날라간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모자란 애들 있잖아. 모자라다기면 좀 그렇고, 요 앞에 신성초등학교 아시죠? 거기 초등학교 애들한테 소개해준다라고 하시고 쓰셔야 돼. 무슨 얘기냐? 거부처분이라는 게 뭔지. 자, 이 거부처분은 뭐야? 그리고 거부처분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데 이걸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자, 이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하는데 이 절차상 하자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위법이 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포섭을 해주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은 문제가 절대 안 풀려요. 아시겠죠? 이거를 좀 잘 익히셔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항상 좀 이따가 이제 뭐 문제 유형이 몇 개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선시해야 되는 거. 이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항상 우선시. 성문법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마 책을 나중에 보시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경우. 그래서 이거를 문학판 검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법규 시험에서 항상 이 포맷이 기본서에 다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점이 왜 나오겠어요? 문제점의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왜 문제가 생길까? 법대로? 법대로 안 해서 좀 가만히 있어요. 뭐겠냐고요? 자,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법전을 딱 열었단 말이에요. 법을 열었는데 법의 규정은 있어. 근데 뭐가 문제야? 해석이 애매해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매권이라고 있어요. 토지보상법 가시면 환매권. 환매권이 뭐예요? 나라에서 내 토지를 갖다가 공익사업을 한다고 뺏어간 거야. 근데 공익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땅 그냥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땅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 그게 환매권이라고 하거든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요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불필요하다라는 요건이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사업 시행자는 아니 네 땅을 갖다 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잠깐 냅둔 것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원고는 뭐라 그랬어요? 환매권자는 아니다. 네 지금 내 토지 안 쓰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다? 불필요한 거다. 내 토지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법 규정은 있죠. 근데 어떤 거야? 해석이 애매한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는 법전을 열었는데 지금 이 분쟁 해결하기 위한 법 규정이 존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문제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 규정이 있고 법 규정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점이라는 게 없어. 그런 거는 그냥 포섭하시면 되는 거야. 포섭이 뭐예요? 법 규정을 가지고 사실관계 있잖아요. 문제의 사실관계. 거기다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시는 게 포섭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포섭이야. 사안의 경우라는 게 요 앞에서 제시한 일반론을 가지고 사안에 적용해서 결론을 끌어내시는 게 포섭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 이걸. 알겠죠? 요 두 가지 사안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견해가 대립하겠지. 어떤 놈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놈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어떤 놈들이 여기에요. 이 어떤 놈들께서가 뭐냐면은 교수님들, 행정법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부 우리 법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파트 같은 경우나 국가배상 파트 같은 경우에는 헌법학자들도 같이 엮여요. 그 헌법의 규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학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견해 대립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견해가 막 시끌시끌하잖아. 그러면 누가 나와? 망치 가지고 온다고. 한쪽은 대가리 깨놓으려고. 시끄럽잖아. 아니 한쪽은 막 긍정, 뭐 한쪽은 부정, 그 다음에 해석 분자, 절충 이러잖아. 그럼 판례가 어떻게 해? 누구 하나 나와서 대가리 하나 깨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조용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을 판례가 내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3기 때 되면은 요 동네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전체적으로 환각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판례를 막 외우기 시작해요. 강사도 대법관이 되고 애들도 대법관이 되기 시작한다고. 서로 미쳐가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조용하잖아. 지금 상당히 미쳐가는 시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 판례를 갖다 이빨이 외우는데, 자, 판례를 왜 외우냐? 이 판례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빨이 외우라 그래.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걸 왜 근데 해? 난 그게 더 신기해. 아시겠죠?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시는 행정법 있잖아. 요 행정법이라는 거 하고 개별법이라는 거 있죠. 이거랑 우리가 시험 보는 요 행정법 개별법하고 변시에서 보는 있죠. 요 시험의 차이가 뭘까요? 자, 일단 힌트를 드릴게. 우리는 판례를 다 몰라도 돼. 많이 알면 좋지만 판례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판례를 암기해야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거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자, 변시 같은 애들을 예를 들어서 얘네들 1차에 행정법이 나오잖아요. 사시 같은 경우도 행정법이 있었잖아. 선지가 8개야. 사람 미친다고. 그쵸? 얘네들 그 객관식 문제마다 여러분들 그 민법에서 보셨던 문제지에 있어요. 다툼이 있다 그러면 판례 의함. 그렇게 있다고. 얘네들은 행정법 보잖아요. 그 문구가 똑같이 있다고. 왜 그럴까? 얘네들은 일하는 애들이 뭐예요? 변호사 애들은? 얘네들은 소송 실무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판례가 어떤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이거는 부정설이 아니라 긍정설이 타당하다. 결론이 나왔어. 의뢰인이 왔어요. 똑같은 사건을 들고 왔어. 근데 얘가 뭐라 그래? 판례는 긍정설을 취했지만 저는 부정설을 취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미친 새끼죠. 아니, 대법관이 어제 방망이 두드렸다고 긍정설 죽여버려 이러고, 근데 갑자기 얘가 와가지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긍정설로 포섭을 해보겠습니다. 걔는 아사해요. 그런 변호사는. 아시겠죠? 이게 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얘네들은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승소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판례 입장이 있을 때 이게 결론이 이렇다. 그거에 갖다가 배우는 게 얘네들은 소송 실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는 얘네들에 비하면 약간은 그 도교 느낌으로 가시면 돼. 뭐야? 현학자들. 이러면 어떨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긍정설을 취했다 할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데 나는 자, 이 견해 대립에는 긍정설도 있고 부정설도 있고 모두 있겠어요? 절충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판례가 그 중에 긍정설을 취했대. 자, 이 구조가 왜 있는 거냐면은 이거는 헛소리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헛소리 하는 거라고. 자, 문제점이 있고 학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례가 이랬다. 자, 왜 검토란 단어가 있겠냐고.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봐봐. 만약에 소송 실무같이 판례에 따라서 내가 결론을 내야 된다 그러면 내 검토가 필요해요? 아니야. 왜? 대법원이 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 그게 종국적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뢰인한테 안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얘기가 있냐고. 그쵸? 이거는 판례가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뭐다? 네가 네 견해에 따라서 하나를 갖다 선정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취한 걸 가지고 이 사안에 네가 적용을 해봐라. 고로 이 과목은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 있잖아요. 요 전체적인 흐름. 요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 이해를 하고 여기서 왜 내가 이 검토를 갖다 취했는지 논거를 제시하셔야 되는 거고 그 논거에 따라서 얘를 갖다 적용을 잘 하셔야 돼.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맨날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데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아마 웃을 거야. 자,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래요? 자, 나는 이러한 이유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러는데 사안 포섭을 한 거 내용을 딱 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용이 부정설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해놓고서 뒤에서 부정설로 포섭한 거예요. 반대로 앞에서 내가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뒤에서 어떻게 해요? 긍정설로 결론을 내버린 거야. 적용을. 왜 이럴까?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쳐외우니까 이게 라인이 꼬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이게 아니라 그냥 헛소리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사안 포섭을 갖다 쭉 하는 이 1년의 과정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기본적인 머리 있나 없나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례를 갖다가 외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그 기본서에 있는 85%로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그거를 갖다가 기본서를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출제자를 갖다가 도림천에 박아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빨래할 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뭘 시작을 해? 이미 시작했는데, 자, 밑에 보시면 중간에 법령이 그리고 있는 법체계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왜 이 교재 순서를 바꿨냐면, 여러분들 먼저 구조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구조를 그리고 그 부분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각각의 행정작용별로 그걸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각 법체계가 규정하는 권리구조의 수단과 내부의 심판 및 소송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문제 유형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문제 출제 유형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좀 이따가 설명 다 해놓고 이맘때 와서 저한테 질문하는 걸 갖다 얘기를 해드리잖아. 그러면은 설마 이럴 거야. 진짜. 설마. 그런 있다고? 막 이럴 거야. 그쵸? 자, 문제 유형을 보시면요. 자, 제 1단계 볼게요. 제 1단계. 제 1단계 보시면 권리구제 수단의 이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저쪽 뒤에 가셔서 제 2단계 가보시죠. 제 2단계. 쭉 넘어가셔서 어디 나오죠? 자, 17페이지에 제 2단계 출제 방향과 문제 유형 분석하기. 그게 나오고, 그 뒤에 보시면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게 있고, 22페이지 가세요. 이거예요. 22페이지 가시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이 이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학원 설명회 할 때, 이거를 갖다 얘기했던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딱 5가지 유형이에요. 5가지 유형.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기 법전 있으세요, 혹시? 법전? 그쵸. 법전은 그래서 안 낸다는 얘기예요, 제가. 네. 밥은 항상 먹죠. 밥은 왜 먹어요? 법전 없는데. 그쵸? 밥은 맨날 먹잖아요, 습관적으로. 법전은 습관적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오! 야,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아시겠죠? 자, 그 행정소송법에 자, 어플 한번 보세요, 어플.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은 좀 까세요. 아시겠죠? 그거 어플이 제일 괜찮으니까. 자, 제가 이제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자마자 일을 갖다가 배정받아가지고 처리하다가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 저 감정평가사라고. 그때만 이 새끼 너무 못생겼는데 너 자격 취소. 자, 이랬어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 취소가 당한 거예요. 수습하다가. 알겠죠? 자, 행정소송법 들어가 보시죠. 행정소송법. 제가 보라는 거 보세요. 자, 행정소송법을 가시면 3조 보시죠. 3조. 3조에 보시면 소송이 4개가 있죠. 자, 요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4가지 중에 2가지만 공부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1호, 2호. 그리고 조, 항, 호, 목 이렇게 돼요. 제1조, 제1항, 제2호, 1호, 가목. 아시겠죠? 답안지 쓰실 때 제라는 말을 갖다 앞에 꼭 쓰셔야 된다고. 제 몇 조, 제 몇 항, 동그라미 처리하시면 안 돼, 항자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보시면은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호예요. 그리고 요 호까지는 제를 꼭 붙이셔야 돼. 그리고 그 밑에 가나다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 제를 붙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조항, 호, 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자, 1호에 보시면요. 항고소송이 있고 2호에 보시면 당사자 소송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민중소송, 4호에 보면 기관소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위에 2개만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걸 다시 분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관소송하고 객관소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주관 소송은 뭐예요?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고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요 주관이라는 건 뭐랑 관련된 거예요? 사익하고 관련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이제 법에서는 객관이라고 하는 거는 공익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거를 먼저 인식을 해두세요. 앞으로는 주관이다, 객관이다, 저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주관이라고 하는 건 사익과 관련된 거고 객관이라고 하는 거는 공익하고 관련된 거다. 요거를 알아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권리가 침해당했잖아. 자격 취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권리가 침해됐잖아.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권리가 침해됐으면은 권리를 구제받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익이 침해됐을 때 권리를 갖다가 구제받는 취지의 수단이 주관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객관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권리 침해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객관이라는 게 뭐예요? 공익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공익하고. 아시겠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이 있는 거예요. 딱 들어봐도 객관적으로 내 사익하고 관련이 없죠. 민중이라는 게 뭐예요? 집단소송이에요. 집단소송.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기에서만 시험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행정소송을 갖다 하러 들어갔다. 자, 행정소송이라는 위치가 어디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가 행정하니까 자, 행정소송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 어디로 가요? 가정법원. 그쵸? 그걸 갖다 우리가 그냥 퉁쳐서 민사소송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또? 갔다 온 적 없죠? 네, 형사법원이라고 있어요. 형사소송. 자, 얘네들은요 스토리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참고로 나중에 우리가 관할이란 걸 할 때 얘기할 건데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가정법원 빼고 민사법원, 뭐 연방민사법원, 연방행정법원 이런 법원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대법원이고 다 그냥 교대 있잖아요. 서울고등법원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과별로 따로 나눈 게 없어요. 독일처럼. 근데 우리는 그냥 학술적으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행정법원이 처음으로 들어온 게 98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건데 이 98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판례하고 그 이후 판례가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거 이제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정소송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주관소송만 항고하고 공당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행정, 민사, 형사소송이 있는데 지금 행정사건을 갖다 다투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난 어디 들어온 거예요? 행정소송에 들어왔다.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쵸? 자, 근데 행정소송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몇 개요? 객관소송 빼고 지금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출입문이 몇 개란 얘기예요?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다투고 싶어서 가져온 걸 뭐라 그래요? 소송물이라 그래요. 소송물. 자, 그러면 이 소송물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에 들어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행소법 자 3조 제1호에 보세요. 행정청에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뭐라 그래요? 첫 번째. 행정청에 처분이나 부작위. 부작위가 뭐예요? 부작위 모르세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 아시겠죠? 내가 뭔가 신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툴 거면 어디로 들어와라? 항고로 들어와라. 이래요. 자, 근데 2호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2호에서는 자, 법률관계다. 자, 법률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이거 1차에서 배우실 텐데 민법할 때. 그쵸? 권리 플러스
의무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다투고 싶다. 어딜로 와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와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법원은 법원 이 문을 갖다 여는 걸 갖다 뭘로 구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온 소송물을 기준으로 어떤 문을 들어올지를 결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 문을 정확하게 열고 들어오려면은 내가 소송에 가지고 온 것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이게 소송물이라 그래요. 물건 물자 써가지고 아시겠죠? 소송에 가져온 물건이다. 자, 그러면 얘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얘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 안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자격 취소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자격을 취소한 거를 갖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격 취소라는 단어에는 뒤에 처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법률관계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난 자격 취소를 당했다. 여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어가 자격 취소 4글자잖아. 근데 여기 뭐밖에 없어? 2글자, 3글자, 4글자. 4글자. 법률관계 4글자네.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제 판사가 나가라 병신아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들어온 이 소송물 있죠. 얘에 뭐가 중요해요? 성질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적 성질이라는 걸 갖다가 꼭 밝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적 성질이라는 거를 갖다가 왜 밝히는지 여러분들 그 오늘 가셔서 뭐 한번 문제집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문제집 보시면 항상 의 등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그게 배점을 맞추려고 하고 무슨 답안지 형식상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법원에 들어가서 뭘 주장할지가 시작되는 게 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단어는 처분 부작위 그 다음에 법률관계 이건 알겠어. 근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거면 여기 들어오고 이거면 여기 들어와라 이 얘기밖에 없다고요. 법률관계라고 하는 건 권리 의무라는 거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얘하고 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특히 처분이라는 건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법에 규정이 있는데 해석이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 아니에요. 얘는 법에 규정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가보세요. 자,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는 권리랑 의무를 갖다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별도의 해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처분이라고 하는 거나 부작이라고 하는 거는 말 자체가 용어가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제 제가 얘기할 건데 소송에 진입한다 그래요. 저는 내가 법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소송에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을 따고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소송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뭘 해요? 떠들어요. 내가 원고다. 그럼 들어가서 막 떠들 거 아니에요. 저 새끼 나쁜 새끼 막 이러고 떠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피고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걸 누가 봐요? 법관이 본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니네 주장을 듣고 자료도 보니까 내가 대충 이제 알겠어.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종결시켜요. 뭐를 종결시키냐면은 변론이라는 걸 종결시켜요. 변론이 뭐예요? 변론한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변론이라는 건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쭉 주장을 했는데 법관이 이제 뭔가 사태 파악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망치를 하나 휘둘러서 대가리 깨노래가 이제 선정이 됐단 말이야. 그 정도의 심증이 딱 들면은 변론을 종결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요? 즉결처 형식이 있죠. 판결이란 걸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4가지 단계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주장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때요? 주관적인 변론성, 그러니까 주관성이 높겠죠. 그렇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리구제 해달라고 주장을 하려 그래. 여기 들어와가지고. 근데 내가 소송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내가 입증하면은 가혹해요, 안 가혹해요? 그럼 법관이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 법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도 내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러고서 입증해야 되고, 들어와가지고 얘가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사실관계 법률관계도 다 설명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너무 원고한테 가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딱 끊어가지고 여기를 갖다 제가 뭐라 그래요?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요. 소송 요건. 당신이 소송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자, 이거는요. 자격은 자격인데 뭐예요? 형식적인 자격이라 그래요. 얘는 주관적, 실질적인 변론. 아시겠죠? 당사자의 실질적인 주장을 따지는 건 이 뒷부분이에요. 이 앞에는 다 뭐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법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는 누가 판단해 줘야 된다? 그쵸? 이거는 수소법원, 그러니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법관이 직접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가 갖고 들어온 소송물, 네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네가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네가 시간 맞춰 왔는지 이런 형식적인 요건은 누가 판단한다? 법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법관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변론주의랑 반대로 직권으로 그쵸 조사하는 사항이다. 이 앞에 직권이 뭐예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에요. 법원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송 요건만큼은 원고가 내가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은 누가 해주겠다? 법관이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송 요건에 관련된 모든 조문은 다 조문이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소송물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대상적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얘인 거예요. 내가 소송에 들어온 물건이 처분이냐 뭐냐 이런 걸 따지는 거.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다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소송요건 문제를 물을 때 여러분들 꼭 뭐 써야 돼요? 법 규정을 꼭 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10분만 쉬었다 하시죠.